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출발! 지치면 안 돼. 네. 자, 오늘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또 채팅 남겨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우 빨리 나와라. 렛츠고 수하. 수산이 하인가 보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뭐 다룰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오늘은 진짜 분노 특집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까지 좀 이제 이 발언이 정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리고 화가 나는 하루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바로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어제 또 네. 제 빈자리를 채우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에 곽수산이 없다는 것은 네. 사실은 그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 매우 심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신나가지고 길게 하시던데. 무슨 말씀이시죠?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네. 이롭지 못합니다. 무슨 음악 소리가 계속 나가나 보네요. 네. 그래요? 음악 소리 좀 꺼달라는 채팅이 굉장히 많고요. 음악 계엄이라는 얘기가 음악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지금 우리 뭐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요즘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법을 공부를 했을까? 법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 저질렀으면 거의 합당한 벌 받고 또 억울한 사람 옷게 만들고 약한 사람 보호해주고 이런 건 줄 알고 배웠는데 괜히 배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지 난 앞으로?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치. 이게 법조인 분들은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특히 이제 정치 시사 쪽 분야에 등장한 이 진짜 괴랄한 뭔가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배운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럽지만 그 법꾸라지들이나 법비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법을 막 왜곡시키고 장난치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분노스러우실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 이제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이렇게 꼬고 이런 것들을요, 그걸 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 그 이거 언론에서도 진짜. 그런 것들이 뭐 진짜 타당한 논리기라 하는 것처럼 오. 이런 논쟁거리가 있다 이딴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개소리예요 다.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개소리예요. 얘기를 잘했는데 제가 어디 뭐 다른 데서 그 얘기해요.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뭐 진보적인 입장에 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 법 어디서 배웠냐? 신림동 고시촌에서 배웠다. 법대도 안 나왔고 신림동 고시촌의 강사들이 무슨 색깔이 있어가지고 정치색을 나한테 입혔겠냐? 그냥 헌법 교과서에 나온 거,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이 보는 거 그냥 그거 보고 공부했는데 거기 나온 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좌파로 찍혀 있더라. 와. 이게 뭐야 나라가? 아니 우리 변호사님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한덕수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됐죠. 재석 192명 중에 찬석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이슈가 국힘에서는 계속 이걸 대통령이랑 똑같이 200석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거 법적으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게 쟁점인 것처럼 그렇게 일대일 다루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와. 아니 그냥 뭐 사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 건데 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내가 구차해져요. 이거는 직무대행이다, 권한대행이다, 그 사람이 된 게 아니다. 말장난이야. 한덕수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딴 소리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받아쳐줄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아니에요. 그냥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누가 그 얘기하던데, 곽수산 씨가 그렇게 했나? 그 대리운전 시켰더니 대리기사가 차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라는 거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리기사분 표현하는 거 아닌데 그 차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고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시사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서야 뉴스를 접하면 그거에 혼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자주 보시고 저도 변호사님, 뭐 평론가님 여러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 그거 보면 이거는 국힘 말도 일리가 있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댓글팀 정체 일부 폭로한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상황이 됐어도 여전히 여론전 펼치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발본색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 맞아요. 또 사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그 정광훈이라든가 이 극우 유튜버 몇몇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5명 맞아요. 네, 5명을 고발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도 그들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게 흔히 나오는 게 우리가 분단 국가였고 친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동안에 뭔가 정권에 불리한 사람들 기득권에 불리한 얘기를 하면 다 친북으로 종북으로 몰았던 그 역사 맞아. 거기서 나온 정말 왜곡된 그런 어떤 가짜 얘기를 대통령이라는 인간도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뭐 도대체 어디 있어 여의도에 정북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수산 씨가 지적한 처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닌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른바 지지자를 모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 오늘 국회에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레이크님이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 80%의 똑똑하고 위대한 국민이 미치광이 개 돼지들과 살기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소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언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 이 찬성 192표로 오늘 한덕수가 탄핵이 됐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고 근데 이제 192명 여기 소소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보자면 192표면은 이제 이 범야권에서 다 했나 보다 했는데 범야권이 191표고 조경태 의원이 한 표를 했더라고. 맞습니다. 한 표 어디 가냐 했더니 이제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갑자기 미국에 좀 가가지고 뭐 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 저희가 따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과도 올리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하나하나에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혹여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출국이었다면 이게 뭐 이제 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당에 징계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미국의 가족 즉 이제 딸 문제가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알려진 건 이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어떤 상황이어서 갔는가? 뭐 딸이 이제 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들을 하실 텐데 네.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 검토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유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의원이 저렇게 사죄문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고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와 보면은 이 과정이 또 제가 오늘 매불쇼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옆에서 쉬는 시간에 광고 나갈 때 영상 봤는데 뭐야 저기 시장을 잘못 틀어놨나? 국회가 시장통이었다고? 이렇게 뭐 가게 세일하나? 너도 나도 살려고 해 봤더니 국회더라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표결 전에 그 200석이냐, 200표냐, 200표냐 151표냐 그 논란에 대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르르르르르 국민의힘 의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한 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그건 안준영 라면.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 저거 보면서 또 자세히 국회의장이 좀 땡겨봤거든요.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젊은 점 차겠다는 김용태도 저기 껴가지고 또 외치고 있고. 다 제정신이 아니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저 의장석까지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따지더라고. 민주당 의원들 침착하게 우리 할 거 하자 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하고 있는 거고. 참, 이렇게 뻔뻔하게. 저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까? 슬픈 건 저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네. 뭐 지금까지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저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 탄핵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가 의결을 내서 이 임명해 달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 어떤 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요구한 특검법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는 자신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권한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해야 할 바를 했는데 아무런 힘도 사실 주어지지 않은 그 사실 이 한덕수에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에 아예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어요. 하고도 남았어야 돼 지금. 예,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모욕을 당했다. 아니 우리 이 삼급 의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인데 저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이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시켰다 하니까 이 사람 탄핵하자는데 그 한덕수 총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저게 제정신이에요?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 내란의 힘의 이 국회의원분들의 이 단체 행동이라는 게 절대로 국민 대다수에게 공감을 못 얻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 국회에서 저 장면이 벌어졌을 즈음에 저희가 오늘 후반부의 주제로 다뤄야 할지 모를 검찰의 김용현 그렇죠. 기소 참고 자료가 배포가 됩니다. 저 즈음이에요. 시간대가. 저 즈음이었. 저때 저러고 있었을 즈음에 보도가 이제 막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건대 아 윤석열이란 자가 발포 명령까지 했다라는 검찰의 기본 조사 결과를 김용현에 대한 내란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저 국회 장면을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실시간으로 저 장면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국회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내란의 힘이 뭘 했을까를 딱 바라봤을 때 저분들이 하고 있는 짓은 내란 옹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현행범이 여전히 24일 동안 용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유지시키자는 말인가?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한덕수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한덕수를 탄핵하자니까 그것마저 지키자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란의 힘이 하는 행동은 내란 정당이라고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죽은 척 미친 척으로 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본인들 말도 하루 지나면은 본인들의 입장을 그 반대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자기 그 의원들한테 지역구 가서 욕 먹더라도 뻔뻔하게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녀라. 이런 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대상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심한 거고 네. 지금 박익수 평론가 잘 말씀 주셨지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날 밤에 계엄을 성공을 했으면 저기 있는 저 국민의힘 인간들은 그럼 뭐 제대로 뒀을까요?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웃기지 말라 그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총알을 피해 다니나? 뭐 다 같이 끌려갔겠지. 아니면 당장 그날 150명 넘게 있었던 자리에도 얼떨결에 국민의힘도 뭐 18명과 11명 같이 있었고 물론 자신들이 쫓아내게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반대한다고 했었고 뭐 심지어 사살 명단에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설령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종말을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 역경에서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에 대해서 거기 범죄자들 속보리라고 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포함이라고 그랬어. 자기들도 잡아가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걸 또 둘러싸고 있어, 옹호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지 진짜. 근데 두 분은 한독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3일 날 오늘이 27일이잖아요. 4일 전에 한독수가 국무회의에서 최상목한테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이어서 맡을 준비해라. 요런 취지의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애진즉에 왜 나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어떤 정신머리나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한독수는? 저는 요즘에 네. 이 사람들 자꾸 분석이 안 보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도 몇 번 네. 들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어떤 상식적인 평소에 네.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뉴스의 어떤 구석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돼요. 집중하게. 박지원 의원이 주로 그 말씀하셨는데 이전부터 저 한독수라는 사람 그 무속에 네, 어. 주술. 네. 심취해 있었고 네. 그 배우자가 배우자가? 거기 심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배우자라는 사람한테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들으면 끽소리도 못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거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그 잘 나가는 점집이라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우리 김건희도 그렇게 또 점집을 또 찾아다녔으면 거기서도 겹치는 데도 있을 텐데 여전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아니 되게 황당한 게 아까 좀 얘기도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굳이 법 따지는 것 자체도 실패시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그렇죠.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맞아요. 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살인죄 피의자가 지금 저렇게 뭐 성탄 예배 드리고 어디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SNS로 담화문 낸다 그러고 무슨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건희도 아직도 휴대전화 들고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지 모르지만 연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는 이게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 되지 이번에 버텨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닐까? 오히려 그게 지금은 제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몸을 담았던 어떠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부활하는 것이 윤석열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혹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이 내란죄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내란의 당사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받고 나서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라는 설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용현 변호인단이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하고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건의를 했다. 계엄에 대해서. 서로 뺨 그러니까 때리고 있잖아요. 자신은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덕수를 물고 늘어졌어요. 네. 이 얘기인즉슨 우리는 같은 편이다. 같은 패밀리다. 너는 못 빠져나간다라는 거를 사전에 미리 암시했거나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오전에는 마음이 달랐을진 모르겠지만 한덕수로서는 이 팀 윤석열을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영현 쪽의 반응을 보고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변호인단이 방금 얘기해주신 그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 내용을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의중을 조금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 변호인단이 그 의뢰자한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기자회견문을. 네. 그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도 당연히 변호인단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를 하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근데 그 팀을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뭐 법무법인 자격도 상실한 그런 법인 소속 변호사 분들이라고 하고 또 거기도 또 과거에 정공원 목사와 관련돼서 부정선거를 쫓았던 그런 변호사분들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요만큼의 상식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한테 어떤 뭐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서 일을 맡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김영현도 얼마나 부를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법조인들도요.
그래도 평판이라는 게 있고 네. 되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기득권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갔다라는 건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고 의뢰인들과 조율하고 이게 뭐 발표했을 때 법적으로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따질 깜냥이나 됐을까? 죄송합니다. 그 변호사분들 혹시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저는 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상황이. 뭐 이러든 저러든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한덕수 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뭐 이번에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민심이 아니라 윤심을 등에 업고 또 허튼 짓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탄핵될 거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한덕수의 그 앞길에는 철저한 수사만이 남아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 네. 따라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드러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윤석열의 이 발포 명령이 나온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전국의 분위기와 이게 완전히 달라요. 흐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최상목 씨도 앞으로 이제 국정 권한대행으로 직무대행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 검찰의 조사 결과가 가장 큰 뭐랄까 중점적인 대목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에는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설이 있다라고 설이 하죠. 있다라고 네.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김영현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요한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간에 공범들이 많은 관계에서 가장 기본 누구나 다 알고 매번 뉴스에서 보지만 변호사들이 빼놓지 않는 원칙은 미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범에게 미는 거예요. 네.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의 이 판단은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 자리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이만큼이라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바짓가랑을 붙이려고 늘어지진 못했지만 노력을 했었고 절차라도 지키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밀어붙였고 그리고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고 뭐 중한파하고 뭐 분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는 행정부 관료 출신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주고 지금 경찰 이제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되거나 하면은 그 대통령 경호실에 권한대행 입장으로 저 여자는 지금 수사받아야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 일하지 마세요라고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이러면요 검찰도 수사를 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요 수사 못해요. 맞아요. 한덕수만큼은 살려줘요. 그럴 때는 그걸 걷어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한 가지 뭐 도는 말로는 조언을 뭐 받아가지고 네. 그 받은 내용이 일단 살 길은 부위가 살아서 들어온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와야 된다 뭐 이런 네. 조언을 받았다는 얘기가 돌긴 하는데 구독자 전용 모드로 채팅 요거 변경했었다가 다시 풀어주셨네. 예. 여러분 구독자 전용으로 변경돼도 채팅하실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구독 누르시면 돼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네. 한번 누르는 거 돈 드는 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한번 거예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한덕수 여러분 입장문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탄핵되고 나서 입장문을 냈길래 봤더니 이자는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주신 그 기회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뭐냐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요 내용 그대로 또 넣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야당이 합리적인 반론 대신에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으로 답한 게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도가 너무 정확하죠. 또 민주당이 그 과한 탄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이랑 똑같은 똑같은 생각이야. 생각을 보여준 이 거죠. 사람은 진짜 민주당 표현대로 내란 대행이었어. 이게 딱 잡아버렸어. 이놈 완전히 똑같은 놈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지겨운 논리라서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우리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씨의 이런 입장문을 일일이 반박할 시간이 없다. 에너지도 없고 너무 힘든 게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한다는 거 이거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부터 새로 좀 공부하고 오세요. 11월 22일에 추경호랑 박찬대랑 합의했다고. 합의한 문제잖아요. 끝났잖아요. 국회에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언급하는 게 정말 바보 같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탄핵 좋든 싫든 야당으로 주도해서 탄핵을 통해 국회의 절차를 밟았다는 건 이거는 헌법 질서 내에 있는 절차예요. 근데 내란한 법을 모시는 주제에 혓바닥이 너무 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할 때 군인들 보냈냐? 그러니까요. 아, 깔끔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군인들 보냈어? 그렇죠. 주어진 그 권리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건데 뭐. 내란의 공범이자 정범과 이 방조범들, 옹호범들, 내란의 주범들 모두 너무 혓바닥이 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해도 되겠죠? 시간이? 네. 저희가 방금 이제 영상 보셨잖아요. 한덕수 탄핵 표결 관련해서 국힘의 저 모습들을 또 현장에서 보셨던 분을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전화 통화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 정치라이브입니다.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작이죠. 한덕수 때려 잡아야죠. 아니 아까 한 판 했는데 그때 중계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저희는 또 요거 딱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아. 되니까. 아, 의원님 네. 이제 뭐 오늘 국회에서 그 탄핵안 표결할 때 현장에 계셨는데, 당연히 있었죠. 예. 아, 좀 진짜 저는 이제 내란의 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뛰쳐나가서 정말 그 막 소리 지르고 그 상황 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군대 지금 내란 잔당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우리 사회 12.3 이후에 내란의 공범들이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공범의 세 부류. 네, 한 부류는 군과 이번에 내각을 포함한 말 그대로 공범들이죠. 네. 실제 그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 공범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 공범. 그거는 쿠데타를 계속 해왔던 검찰 세력하고 그다음에 국힘에서 이번에 이 탄핵 투표는 물론이고 이 전에 있었던 네. 계엄 해제 아, 요구하는 그 네네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아, 다수의 국힘, 네네네. 국힘당 이쪽이 이제 실질적인 제가 보기엔 공범이고 네네. 그다음에 사회적 공범이 있어요. 사회적 공범. 사회적 공범. 예,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아까 잔당이라 그러셨는데 이 공범들을 계속해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수구 언론 제가 보기엔 이 수구 카르텔을 이게 쫙 형성하고 있는 이 집단들인데 아, 언론. 아, 맞습니다. 그런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이번에 정신을 좀 차린 일부 말고 본류는 되게 다 실질적 공범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이 공범들이 공범을 싹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의결 종족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순간에 갑자기 뛰어나가더라고요. 와. 그러더니 뭐 삿대질 하면서 난리를 쳐요. 원천 무효니 뭐 직권 남용이니 의회 독재니 막 이게 난리를 치는데 네. 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2024년 오늘 세상에 이런 이 정당하고 같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이 의회 공간에 앉아있구나 본회의장에 앉아있구나 싶으니까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아, 진짜 처참합니다, 의원님. 그 보는 네.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의원님은 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셨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에도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내란 아, 공범당 그래요? 국민의힘 아웃 요 피켓과 함께 조용히 저게 나가서 어떻게 보여주시는데. 잡혔네요? 네. 네. 저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어요. 이 처참함을 사실은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하는 게 다 억지잖아요. 그렇죠. 다 억지인데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고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둘이 있습니까?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통령 그
의결 종족사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탄핵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억지를 쓰는데 제가 한 중간쯤 됐을 때 우연히 제가 저희들이 그 들어오기 전에 네.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의총할 때 이제 탄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면서 그때 의총장에서 썼던 피켓인데 아. 제가 우연히 들고 들어왔어요. 아, 우연히 들고 들어가셨는데. 들고 들어왔는데 저 피켓이거든요. 네. 이렇게 앞에는 저렇게 써져 있고 뒤에는 그 내란 속에 윤석열 구속하라 이게 써져 있는 건데 네. 하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저렇게 막 악쓰고 있을 때는 이걸 딱 들고 가서 네. 팔자로 딱 보여주는 게 최고다. 아, 같이 뭐 소리 높일 필요도 없고. 소리 들 필요도 없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악만 쓰는 악만 쓰는 국힘 쪽에 네. 머리 쓰는 민주당이라고 그랬던데. 아, 진짜. 그러니까 저걸 그냥 들고 가서 그냥 저게 이제 의장을 향해서 있으니까 제가 의장석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앞쪽에 지금 이 삿대질하고 막 팔뚝질하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네,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원천 무효라고 막 악을 썼거든요. 네. 그분들이 근데 네티즌들이 그거를 온천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안 그래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천 무료. 그 온천 어디냐고 지금 찾고 난립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다들 가겠다고. 네. 아, 그러면 다 알려줬군요. 지금 직권남용도 보니까 식권라면 네, 뭐 식권 라면, 뭐 직구 라면. 그렇게 하고 뭐 의회 독재라고 막 이제 의회 독재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회 복퇴라 그러는데 복퇴? 네, 의장 사퇴도 뭐 의장 착해, 의장 하태, 네, 의장 뭐 착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의장 착해라고. 그러니까요. 아, 이미 다 돌았군요. 하긴 네. 벌써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의원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저녁 9시 반입니다. 예, 네, 예.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났죠. 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제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한덕수는 직무 정지 됐습니다. 네. 이제 최상목한테 그 넘어갔죠. 예. 권한이 넘어갔죠. 권한 대행 넘어갔습니다. 예. 뭐 많이들 주변에서도 이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아마 이제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을 수 있는데 흐름, 순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오늘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구속했잖아요, 김용현을. 네, 구속 기소했죠. 예, 거기 보면 도저히 가령 총을 쏴서라도 네. 사살 발포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아, 적나라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국민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내란에 가담을 했든 어쨌든 이런 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번 내란 그러니까 신입 쿠데타가 실패한 건 군인들이 머뭇거렸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군인들이 제가 알던 12.12 때 5.17 때 봤던 그 계엄군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땀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바깥 상황 계속 중계를 하니까 봤는데 네네.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상목마저도 이런 국민들의 흐름을 저는 외면하거나 배신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채팅으로는 예. 저도 약간의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채팅으로도 얘기하시는 게 불안해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오늘 그 한덕수 탄핵 표결 전에 오전에 최상목이 했죠. 국무위원들 예, 다 저는 끌고 나와가지고 제고해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제스처였다고 본다. 자기 총리가 저 윤석열이 그렇게 됐고 한덕수가 그렇게 됐는데 네. 또 그걸 이미 국무회의 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좀 먹으라고 네, 각오를 해야 될 단단히 거라고. 먹어라. 예, 이미 했다는 거고 또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종의 예의 이런 걸 좀 갖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검찰의 그 발표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좀비라고 표현하는데 내란 좀비들이 네. 준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오늘 이 발표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네네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짜 저희들이 우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꼭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는데 네. 지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내란의 이 선동으로. 잠재적 공범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딴소리란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당장 윤석열을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즉 체포 구속하는 일이 우선이고 격리시켜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저는 최상목 그 부총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걸로 보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빨리 정상화 시켜야죠. 아. 헌재를 정상화 시켜서 완전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위에 있던 모든 것들을 파면시키는 이 두 가지 일 말고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무슨 왜요? 개헌이니 지금 무슨 뭐 대선이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 중단시키고 네. 이 둘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어려움을 네.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정정당당한 이 경쟁의 시간이 시작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지. 이 내란 상황을 그대로 둬가지고 끌고 갔다가는 정말로 지금 벌써 환율이 뭐 7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1470원까지. 네, 그래서 네. 저는 우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다 딴소리 하지 마라 지금은. 네. 아우.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뭐 의원님이 조금 큰 단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잠재적인 공범들은 뭐 지금 뭐 대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체포 구속이 우선인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면은 그럼 그럼요. 잠재적 예. 공범이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주신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시기가 오면요.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1948년 49년에 네. 저희가 일제 강점기의 그 정말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청산을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맞아. 의원님 그때 이거 반민특위 좋아요. 구성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게 당시에 이승만이 그 경찰서장 시켜가지고 그 반민특위 사무소 습격해서 위원회 습격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 제대로 처리를 못했죠. 이번에는 인적 청산 제도적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공포스럽고 끔찍한 처참한 이런 시간이 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죠.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 집 고향 광주입니다, 의원님. 굉장히 아이고, 공감되는- 광주시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12.12 때 계엄을 직접 제가 그 상황 그때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서 당연히 차까만 탱크가 앞에 있을 줄 알았어요. 차까만 계엄군과. 맞아요. 그 공포감 더 심하죠. 없어서 제가 땀을 넘어 들어가는데 네. 본관 앞에도 아무도 경찰도 군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빨리빨리만 움직이면 이거 저지할 수 있겠다. 계엄 해제 가능하겠다. 네.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더 추가적인 말씀은 제가 광주 한번 내려가서 의원님이랑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그러시죠. 예. 하여튼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의원님 진짜 아닙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합니다. 정말로. 네, 의원님뿐만 지금 뭐- 아니라 하여튼 민주당 의원님들 뭐 야권에서 다 같이 좀 힘을 합치셔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그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돼 있는 세력 그 인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예. 처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 작업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나중에 한번 직접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배 의원님 정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딱 고맙소잉. 네. 자,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영상으로 봤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야권 의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전 창피했을 것 같아. 얘기하신 것처럼 수치스럽고 저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정치를 하고 있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선거로 뽑혔구나. 한편으로는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전부터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뻔뻔스러운 자들이 뻔뻔한 줄을 모르고 세상에 낯짝을 들이미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참 모르는 것 같고 마치 이제 진짜 그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좀 잘못한가 이런 어떤 수치심 내지는 수치심이 없더라도 눈치라도 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는 아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냥 전폭적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 사실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린 큰일 난다. 차라리 그냥 저기서 뭐 헌법재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대선 조금만 밀어주세요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저기 고개 끌어서 그게 맞아요. 이게 뭐 사실은 그거잖아. 속에 있는 거는 차라리 이제 순진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민영배 의원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눈 거는 네. 저는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이게 뭐 오늘만 하더라도 김용현의 이제 구속 기소 이후에 윤석열의 발포 명령이 나온 거니까 이제 이 뭐랄까 내라는 진압의 대상이라는 이 한 문장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이제 피하 식별이 좀 더 간단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 적은 누구냐? 내란 범의 편에 서는 자들은 모두 다 국민의 적입니다. 아 맞아요. 내란 범의 편에 서는 자들은 모두 다 국민의 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첩같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란 세력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하지만 기승전 조기 대선, 아 기승전 민주당도 똑같다. 기승전 이재명도 잘못이 있다.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되려 그러지. 요렇게 흘러가는 맥락의 어법들은 간첩입니다. 트럼프는 맞짱 뜨는 건 내가 이겨요. 예? 갑자기 예, 이제 그게 이제 대구에 계신 분 맞죠? 네, 맞아요. 예, 대구에 계신 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밥에 관심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급선무는 내란의 이 잔존 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내란의 덩어리들뿐만 아니라 이 뿌리 밑에 깊숙이 박혀 있어 드러나지 않는 내란의 잔존 세력들까지 싹 다 처단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급선무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비판은 하고 비난은 하는 것 같지만 아 윤석열 나쁜 놈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도 똑같다. 거대 야당이 나라를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이재명은 안 된다. 요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제발 간첩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네. 근데 뭐 그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밝혀줘야죠. 나중에. 그리고 그 우리 민영배 의원한테도 여쭤보긴 했지만 두 분한테 뭐 간단하게만 그냥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보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되고 나서 바로 뭐 담화문 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뻔한 소리, 뭐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거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최상복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달려 있다라고 봐요. 검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최상목이라는 인물의 성장 과정이라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기재부 정통 관료입니다. 네. 기재부 관료 이른바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모피아라고 할 만큼 그들만의 세계에 따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행정부라든가 국회와 연결이 돼 있다보다는 정통 그쪽 라인의 경제 관료로서의 출세를 추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검찰 얘기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때 기재부에 있으면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부 차관, 기재부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박근혜 때 경제비서관으로도 있었고 차관까지도 했어요. 예, 경제비서관으로 있다가 경제부 차관을 하다가 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기업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뭔가를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안 끼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사만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희한하게도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인수위부터 발탁이 됩니다. 아하. 그 중간 과정에 몇 년 동안은 밖으로 뭐 무슨 교수니 뭐니 뭐 어떤 협회니 이런 데 돌았어요. 야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한테 딱 픽업이 됐어. 윤석열의 굉장히 흔한 용인술이죠. 자기가 수사해서 맞아요. 구속시켰어. 맞아. 약점 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자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최상욱도 이건 윤석열의 그렇구나. 발탁이 됐다기보다 검찰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그런 사람이 썼는데 이제 검찰이 오늘 김용현 공소장을 알린 거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형님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아. 우리 이제 형님이 가셔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이 태도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이제 이쪽에 와야지 당신 알잖아. 이렇게 검찰이 나오면 최상목은 아마 야당에 협조할 겁니다. 야당이 없을 거다. 평론가님도 아까 같은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검찰 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최상목은 아무래도 이
수사 결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여우같이 공직 생활을 그간 해왔던 최상목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는 일단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일단 해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아유. 결코 아닌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어쨌든 김용현 구속 기소와 관련된 내용이 발포 명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은 너무 기본적인 형식적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최상목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직무대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열린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 이제 제 느낌인데 네. 오전에 오늘 국무위원들 다수를 대동해가지고 입장을 발표했을 때 최상목의 표정과 네. 오늘 아까 이제 우리 MC님께서 말씀해주신 6시 반에 권한대행으로서 입장을 발표할 때 최상목의 표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요 너무 다릅니다.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네. 어떤 차이가 좀 느껴져요? 기분이가 좋아요. 눈이 좀 커졌네. 아니 실제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도 봤고 사진도 봤고 오전 10시 반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대국민담화 비교해서도 봤는데 아마 제가 받은 느낌이 맞다면 최상목 씨는 지금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신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무스도 발랐네. 최상목 제가 뭘 찾아봤냐면 갑자기 나이를 찾아봤어요. 나이? 네. 네. 63년생이네요. 63년생. 왜 이게 갑자기 떠오르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출신들이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면서 때로는 이제 부정한 일에도 얽혀서 모피아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좀 달라요. 행정이나 국회 여의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63년생이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과 같이 묻히는 것보다는 한덕수로서는 저는 이게 잘못 선택했고 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요. 윤석열을 살려야 내가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 최상목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맞아. 게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 우리 저 잘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형님 보낼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죠. 예. 최상 입장에서. 이번에 직무대행 권한대행 잘 해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잘 빠져나면 자기는 또 잘 먹고 잘 살 길 열리거든. 그렇죠. 기재부 쪽에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순간 여러분 왜요? 정치라이브 동시 접속이 지금 10,000명이 돌파합니다. 와. 여러분, 야 바로 이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오늘 좀 길게 가겠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약속한 대로 해. 약속한 대로. 몹쓸 사람들이야 아주. 참 어처구니가 없네. 참고로 요 멤버가 지난번에 우리 11시 반까지 했었나? 한번? 네, 11한번 그래 이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최상목 얘기는 요것만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이제 최상목이 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 급선무고요. 음. 두 번째가 이제 한덕수가 미뤄왔던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 특검법들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나 이제 내란 특검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은 금명간에 임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쌍특검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뭉개면 이게 자동적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잘 몰랐다는 듯이 뭉개고 있다가 어라 쌍특검이 그냥 발동돼 버렸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지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경제의 관료잖아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발포명령 보도까지 나왔는데 굳이 한덕수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도 살리면서 민감한 정치 이슈는 피해가는 선택을 최상목 씨가 한다고 한다면 이분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상목 씨 지금 네. 찬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려라기보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주저할 거예요. 특검법에 있어서는 그냥 검찰의 주도권을 주려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일단 그 임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계속 그 시동만 걸고 있었던 이 검찰에서 발표한 이제 수사 결과 요거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쫙 들어보시면은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수가 아, 없습니다. 그럼요. 예, 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이 12월 12일에 윤석열이 담화문 한 30분 얘기했었잖아요. 30분이 하여튼 얘기했었는데 12월 3일 말하는 거 아니야? 내란 당일. 12일 거. 아. 네, 12월 12일. 네. 예. 그때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그 내용과 아. 지금 검찰 조사 결과가 아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 아휴. 조금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담화문 내용 중에 이런 구간이 있어요. 소규모를 얘기하면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오늘 검찰이 발표한 요 수사 결과 내용인데 이 공소사실 요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의 입장은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조지호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뿐만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그래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고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는 명령을 윤석열이 직접 내립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 도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곽종근도 명령하다를 합니다. 요것만 봐도 뭐 아휴. 끝났잖아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거 끝났잖아. 발표했으면요. 이 정도면 공조본에서요. 경찰 특공대 보내서 당장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이거는 즉각이죠 즉각. 아니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범보다 무거운 범죄라니까. 네. 살인범이 징역 5년부터 시작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근데 이건 사형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윤석열의 변명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근데 검찰의 조사 결과를 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하더라. 이거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바로 철수하라 그랬다며 이놈아.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진짜? 네가 뭔데 왜?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어제 저희 김용태 신부님 나와주신 표현이 딱 맞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지랄 발광을 했고요. 음. 이거는 뭐 저희 뭐 유튜브니까 허용이 될 것 같지만 네.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마땅한 미친 사람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미친놈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다른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신미약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그 미친놈 아니야? 라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미친놈이 지랄 발광을 했구나. 이 표현입니다. 정말 네. 아까 지금 잘 옮겨주신 것이 정말 심각하게 제가 봤던 부분이 네.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면서 포고령 위반이다, 불법이다, 맞아요. 체포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포고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포고령 내용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거스르는 자들은 다 불법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일으킨 이유도 내가 하라고 하는데 국회에 이것들이 말을 안 듣잖아. 다 잡아들여요. 이거예요. 맞아요. 네가 뭔데 근데 이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정북이고 친북이고 내지는 뭐 범죄자 집단인 거고 다 그냥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국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의힘 것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병력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검찰 조사 결과로는 지금 규모 확인해가지고 이 수사 결과로 발표한 게 합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이 3,144명이고요.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 수방사 특전사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하여튼 군대까지 다 합치면 4천 거의 5천 명 가까이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5천 명 가까이 소규모라며 5천 명 가까이고 요거 혹시 우리 표가 있나요? 윤석열 계엄 전의 생각? 요거 자료가 있나? 예, 네,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윤석열이 요런 얘기도 했어요.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없군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나는 뭐 당일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 조사 결과 보면 24년 3월, 24년 5월에서 6월, 24년 8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1월 24일, 24일에 두 번, 24년 11월 30일 두 번, 24년 12월 1일, 24년 12월 2일 어마어마하게 그냥 1년 가까이를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어. 논의를 철저하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가장 핵심 네. 이제 검찰에서 카카오톡 그 내용까지 공개를 한 그 파트를 조금 다뤄볼 텐데 그 카톡도 충격적이죠. 네,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 대상자 선정과 전파 단락에 별첨으로 요 내용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방첩사에서 출동했던 출동조 단체 대화방을 검찰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금 핵심 부분들을 네모를 쳐놨거든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보시죠. 원래 이 체포 명단이 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명 정도 됐는데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저기 조그맣게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카톡 내용은요. 그러니까 4일로 넘어가서 12시 40분 정도인 겁니다. 맞아요. 12시 저게 예, 41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가 임박한 상황. 예, 원하는 네, 대로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일단 우원식하고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이라도 잡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막바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안보실장님 초대 있잖아요. 저 안보실장이 신원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신원식 안보실장 전에 하던 사람이 장호진 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전날에 통보를 받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낮에 갑자기 윤석열한테 야, 너 외교안보 특보로 가.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진짜 바뀝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드물겠죠, 당연히. 그쵸. 아니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루 전에. 더군다나 이 장호진이라는 안보실장은 그 당시에 임명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통보받고 옮기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교체 이유가 없는데 왜 바뀌자고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단톡방을 보면은 신원식도 자유롭지 못해. 이 계엄을 위해 신원식을 급하게 그 자리를 앉혀놓고 실제로 저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처음 얘기했던 저 구금인원 전면 취소하고 바뀌는 거 있죠. 네. 저거를 신원식 초대되고 한 번 똑같이 또 보내요. 그렇네요. 신원식 보라는 거지. 네. 또 보냅니다. 저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저게 이제 CG 지시로
현상 때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 시즌은 이제 사령관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령관, 여인형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검찰이 저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라고 저것까지 보여준 거는 경찰을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쳤잖아요. 쳤고 예. 경찰한테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저기 보면 검찰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나온 거는 이제. 와. 그러니까 저 오른쪽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까지 공개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종수고 핸드폰 뺏고 다 이유가 있었던 국수본 거야. 압수수색했던 거 막 너네 왜 뭐 하냐고 막 괜히 경찰 건드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보세요. 우리는 저거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간 겁니다라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나마 유일한 기회는 남아 있는 기회는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경찰.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가. 그리고 지금 뭐 선관위 관련해서도 사진을 마찬가지로 공개했는데 와 요거 진짜 요거 사진 있죠? 예. 이거 검찰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선- 오마이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네,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 검찰이 선관위 직원 체포주가 준비한 도구,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보도로 접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팩트였던 거고, 심지어 더 무섭게 추가됐어. 망치랑 송곳은 뭔데? 망치랑 송곳을 왜 가져갑니까? 송곳으로 뭐 하는 거지? 저걸 뭘 따려고 그랬을까? 서버 같은 거 딸 때? 모르겠어, 나도.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요. 일단 케이블 타이하고 포승줄은 다 왔잖아요. 성관위 직원들 30명가량 명단도 있었고 그 명단에 사진도 붙어 있었고 들고 다니면서 이 케이블 타이를 체포해서 방첩사 체포조 성관위 직원들 체포한 체포조 얼굴 못 보게 눈을 가리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2건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나마 친절하게 안대로 안대로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친절하게. 근데 아. 망치는 뭐야? 망치는 뭐야? 야구방망이. 그러니까요. 야구방망이. 근데 이제 여기 뭐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뭐 물론 이건 김용현 관련된 겁니다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이렇게 되어 있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함이라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변호사님 오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서 보면은 이 문장이 있어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밑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미친 거죠.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네. 나서 별도의 입법 기구를 창설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전두환 12.12 때 네. 이른바 이제 국보위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다.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 5.18 쿠데타의 어떤 모델하고 유사한 대목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선관위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간들이 이거를 지금 너무나 잘 지적한 게 좀, 야, 니네도 다 감당할 수 해상 있어? 대상이야, 니네도 그러니까. 해상 대상이. 그리고 이 검찰의 공수사실 요지에 첫 번째 문장이요, 시작이요, 대통령원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공수사실 이거 그 김영현 공수사실인데 맞아요. 문장은 대통령은 맞아요. 삼청동 안 가있어. 그다음은 대통령은 박연수에게 전하여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맞아. 대통령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의 의지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결국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걱정하고 있었던 검찰이 막 또 봐주기나 윤석열 또 약간 조종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이 근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국회의원들보다는 검찰이 똑똑합니다. 어... 나쁘더라도. 나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똑똑한 살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요. 검찰은 그래도. 비록 검찰 출신 그 검사들이 이제 뭐 아무튼 국회로 들어가면 다 약간 멍청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가 목도한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잖아. 가뜩이나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와서 요만큼이라도 검찰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정말 이제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적어도
그거 응원하고 뒷말은 아끼겠습니다. 아, 요거- 지금은 일단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요거 자체는 그래도 네. 너네 성실히 했구나, 네. 의지 갖고 했구나라고 보는 게 그래도 타당하다. 근데 내용이 봐도 네. 확실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검찰이 초반에 배치를 하면서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내란죄가 다 성립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증거가 이미 너무 차고 넘쳐서 윤석열은 지금 당장 체포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용현의 이제 그 구속 기소 공소장이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곽수산 씨가 짚어주신 별도의 입법기구 설치가 가장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던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모델이 광주 학살이나 5.18 쿠데타인 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뭐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말고는 답이 없다. 이제 그렇죠. 윤석열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롭게 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500명으로 부자고 1000명 보내야 된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만 하려고 뭐 거짓말하는 것처럼 뭐 국회만 제대로 장악해서는 어차피 계엄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 아니요, 국회만 일단 딱 틀어막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일으키려고 했던 게 지금 아직도 행방이 제대로 확인 안 되고 있는 HID 요원들 아 그거 맞아요.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지금 수사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노상원이라고 하는 자는 수첩에서 뭐 백령도 사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소요가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국회에 어찌 보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국가를 마비시키는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더니 북한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왔어. 전시야 이제는. 그렇죠. 이러면 그 상황이 되잖아요. 누구도 말을 못 꺼내요 쉽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아도 거기에서 뭐 뉴스에서 북한군 군복이 발견됐습니다 이러고 나와버리잖아. 한번 나오면 그럼 군인은 움직이죠. 그다음부터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순간 진짜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야겠죠.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검찰 조사 결과가 이렇게 일단 나왔으면은 채팅으로도 이제 체포 그럼 언제 체포하냐?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금 검찰한테 예. 넘겨받아서 공수처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이런 자료를 검찰에 안 넘겨주면 체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 자료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내란 과정에서 주요 임무를 했던 군 장성들은 전부 신병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비교적 빠르게 나서서 김용현 관련해서 그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거 18개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 빨랐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적미적 됐었고 공수처에서도 안타깝지만 인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나름의 노하우라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수사력이 없거든요. 검찰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검찰이 치고 들어온 거고 검찰이 근데 심은정 검찰총장은 이런 상태까지도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는 관할권 관련해서 문제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줬다. 넘겼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일 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사실 요지는요. 이거는 윤석열 공수사실 요지예요. 다 주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못해.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한창 수사 경쟁을 했을 때 서로가 해본다고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를 낸 곳은 지금 딱히 검찰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차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격변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언한 날이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게는 골치 아픈 분들만 2명 넘긴 겁니다. 윤석열, 이상민 2명만 넘겼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공수처가 과연 실력 있게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달리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외부에서 공수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불과하고요. 제가 공수처장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통해서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기소해도 윤석열은 체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의지조차 없다라는 대목은 공수처 스스로가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공조원 기관 끌어줬잖아요. 군경 지금 공수처까지 합동으로.
내일 저 경찰에서 언론 브리핑하고 같이 가 그러면 그러니까. 음. 아니면은 요건 어때요? 최상목이 우리가 기대를 좀 더 기대를 해서 경호처에 아니 경호처 말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서 자 헌법재판관은 저희가 임명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내란 특검법은 국정 안정을 위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날 발표하겠습니다. 요 입장이 나왔어. 그러면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검찰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특검을 빨리 출범시킨다고 하면 검찰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아마. 검찰에서 그렇죠. 네, 검찰에서 네. 안 바라겠죠. 네. 근데 이제 공수처는 근데 최상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를 볼 거거든. 검찰 눈치를 볼 거거든. 눈치 또 봐. 아니 최상무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우. 검찰에서는 헌법재판관은 용인을 해도 특검은 아마 검찰은 싫어하겠지 당연히. 근데 오늘 이제 어렵다, 수사 어려워. 국면을 보면 어려워. 그 경찰 쪽에서 특수단이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하고 안가 압수수색 때문에 대치만 하다가 뭐 성과 없이 돌아오긴 했어요. CCTV도 확인 못했던. 예, 근데 이제 오늘 터진 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을 볼 때 저는 만약에 이 실제 헌재 심판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이 특검 출발점 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보면 분명히 탄핵 전에는 경찰 쪽에서 혹은 공수처 쪽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긴급 체포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되고 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면피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뭐랄까 소환하겠다 나와달라라고만 그냥 그것만 이제 공수표만 날리고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이 발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도 공이라도 세워야 찬밥 신세를 그러니까요. 면할 수 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튼 특검 전에라도 빨리 체포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법하죠. 있을 법하다. 네.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 왜 또 됐어 내가 차라리 내일 체포하러 가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유, 여러분 예, 예. 답답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조금 아이고 진정하시고.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다 하겠어.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진정하세요. 나도 성질이 나는데. 진정하세요. 그 안진걸 소장님 혼자 가셨다가 그 경찰 오는 거 보셨죠? 웬만한 깡으로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처벌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짧고 굵게 한 5분만. 예. 변호사님 5분이나 괜찮으시죠? 남았어? 예. 아니 벌써 10시 10분 10시간 참 넘었네. 원래 우리 20분까지예요. 자, 우리 또 탄핵 거짓말해서 불렀어 나를. 변호사님 탄핵해야 되잖아, 윤석열. 나 참. 윤석열 탄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변론 준비 기일을 맞이해서 국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는 윤갑근인가요? 네, 윤갑근. 네,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정청래 위원장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도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인데 요거는 저희가 시간도 시간이고 뭐 굳이 저희가 개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나? 변호사님 그게 낫겠죠? 네, 뻔한 맞습니다. 소리니까. 아니 왜냐면 네. 이거 이해했어요. 바쁘니까 좀 네. 시간 좀 더 주세요. 맞아요.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맞아요. 니네가 바쁜 걸 왜 신경 쓰냐 우리가. 야, 아니 근데 이제 뻔뻔한 게 그지 없는 게 평론가 몇 번 안 받았죠? 헌재가 보낸 거 한 10. 아니 뭐 헌재가 서류 엄청 보냈잖아요. 안 받았죠. 예. 네. 그 뭐 먹을 거는 받았다면서요. 예, 그뭐 화환도 받고. 뭐 꽃도 받고. 저기 맞고. 대학생들이 네. 축하 카드라고 사트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또 좋다고 받았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좋다고 받았는데 딱 뜯어보면 윤석열 미친놈 이렇게 써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예.
잘 지내시죠? 왜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그런 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윤석열 변호인단을 안 보여주시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신 맞아, 게 나도 보기 싫었어, 처음부터 갑자기. 끝까지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송달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 송달을 안 받았잖아요. 음. 다른 건 받고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송달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간주라고 하니까 뭐 마시는 술인 줄 알았나 보지? 아니라니까. 받은 걸로 한다니까. 그래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 출발한다고 하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변호인단 쪽에서. 근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멍멍이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네. 헌재가 출발을 하니까 변호인단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궤변이라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촌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이거였어요. 탄핵 소추 적법 여부를 따진다. 탄핵 소추 자체가 맞는지 절차가 따지겠다고? 잘못됐다. 아니 지금 절차가? 소추안이 통과됐잖아. 그래서 가결돼가지고 직무 정지됐잖아. 국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니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탄핵 소추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이걸 곽수산이 인간인지 여부를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밥 먹었는지 너의 위장을 살펴보겠다. 야.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라는 지원 전략으로 보이고 이게 왜 근데 통하지 않냐면요. 헌법재판은 주로 그 참고하는 게 형사재판을 주로 가져다 씁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그래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국회가 검사 역할인 거고 상대방이 피고인인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역할인데 만약에 응하는 거는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양쪽이 대등한 위치니까 서로 한쪽이 빠져버리면 재판이 안 이루어지지만 형사재판은 국회가 내놓은 자료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할 말이 있으면 니네가 해봐라는 거기 때문에 끌면 끌수록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1차에 안 되고 2차에 되면서 다행인 게 하나 생겼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소추 내용 자체가 딱 계엄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딱 요약이 됐습니다. 2차 때? 예, 2차 때. 그 전에는 뭐 외교 실정이라든가 뭐 각종 비리라든가 이런 걸 다 넣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골치 아파졌어요. 이거는 딱 계엄 관련돼서만 너 국회에 왜 갔어? 송관이 왜 갔어? 그렇죠. 야, 판사도 잡아가려고 그랬어? 오, 맞아요. 이거 아주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요. 내용이 더 헌법재판관들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갑근이나 이런 사람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가장 어려운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 나오려고 하다가 버팅기다가 억지로 나온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윤석열 측에서 변론 준비기를 좀 연기를 해달라고 헌재 신청을 했는데 헌재 야 꺼지라 그랬어요. 안 받아줄 테니까 꺼져 나와 우린 할 거야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또 이걸 지연시키려고 야 헌재에서 니네 맡고 있는 다른 사건 많이 접수돼 있잖아. 그 사건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야 꺼져 우리 맘이야. 닥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변호사 양반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이진숙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빨리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보통 우리가 이기는 게임에서 침대 축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발포 명령까지 나왔거든. 헌재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중대한 위기라는 걸 헌재 재판관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당에 야 다른 사건부터 먼저 해야지 왜 우리 거 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야 변론 기일 좀 미뤄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재판관들이 정말 경노하죠. 정영식마저도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3명이 지금 단장 한독수 때문에 임명은 안 됐지만 헌재는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주일 안에 바로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건 꽤 아니죠. 걸리니까 네네. 그 기간 안에만 3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최종 결정 때는 9명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9명 꼭 채워지느냐 이것조차도 입장 안 정리를 됐어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6명이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분명히 밝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6명이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체대한 일이기 때문에 9명 갖추는 게 맞죠. 그걸 기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차는 출발을 했고 중간 기착지에서
KTX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대전쯤에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전 딱 좋죠. 예, 대전에서 딱 태워가지고 네. 부산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충분히 하셔도 돼요.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정영식이잖아요. 정영식. 정영식이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일반 형사 재판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영식 재판관이 했다라는 것은 네. 오늘 검찰 공소장을 보고 헌재가 판단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열려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설 연휴 그러니까 1월 말 이후에나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는데 정영식마저도 일반 형사 재판처럼 시시비비 가릴 거 없이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니까 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핵 심판 빨리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대전 이야기했는데 광명에서 끝내겠습니다. 광명에서 끝내는 걸로 좀. 중간에 3명 태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광명에서 태워서 대전에서 끝내는 걸로. 광명에서 끝내겠습니다. 광명에서 태워서 대전에서 끝내는 걸로. 그렇죠. 광명 금방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와, 끝날 때까지 지금 12,000분이 봐주고 계셨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팅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누가 나와서 그렇다고? 오늘 이제 제가 또 복귀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 안 되겠구만. 에이, 변호사님이랑 또 전화 차단해야겠네. 두 분 덕분에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화 좀 안 내게 살게 해주겠다. 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 네. 화 좀 안 나게 해주면 국민들 화병 걸려 다 죽겠다 이놈들아. 네. 우리 예, 평론님도. 17년 회색 분자로만 살아왔던 저를 애국자로 만들어주신 윤석열 씨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전두환과 노태우를 살려놔가지고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란의 공범들, 내란의 정범들, 내란의 주범들, 내란의 옹호범들 싹 다 처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그 언론이나 국힘 쪽에서 약간 정치적 쟁점으로 프레임 짜는 것 같은데 그거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오마이TV 다 믿고 볼 수 있는 방송들만 보시면서 정확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분과 같이 저도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